작은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너무 반듯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딱하지도 않으면서 적재적소에 유머도 탁탁 칠 줄 알고 그거에 쏙 빠졌죠. 뵙고 막 눈물 날 정도로. 그러면서 그때 처음 뵙고 김창옥 교수님 팬이 됐었거든요. 그 책도 읽어보고 아무래도 많은 좋은 길을 받고 갈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제 생각도 이렇게 많이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생각들도 많이 이렇게 듣고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들뜨죠. 네. 내가 어떤 변화를 가져갈까도 생각해 보면서 이 강의를 처음에 삶에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런 강의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아마 마음의 변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옥의 포프리쇼 김창옥입니다. 저희가 오늘 충청북도 수안보에서 포프리쇼에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들 다 끄셨죠? 네. 혹시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걸어둔 사람이 있고 걸어두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를 안 걸어둘까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비밀번호를 걸어놓는다. 그렇죠? 근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딱 풀면은 단축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단축번호. 혹시 우리 단축번호 1번이 누군지 기억한다라는 분들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 마이크 한번 주시고요. 포프리걸리 우리 이웃음 선생님부터 그냥 마이크를 한번 주시고요. 네. 1번은 누굽니까? 예, 1번은 관공서입니다. 1번은 예, 사모님이 아니라 관공서. 예, 관공서인데 네. 그 관공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19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강교정 선생님. 1번은 누굽니까? 1번은 사랑하는 여자친구입니다. 근데 참 왠지 정치적인 멘트 같네요,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입니다라고 하는데 살짝 긴장도 하시는 것 같고, 그 여자친구 1번 하신 지 얼마 됐습니까? 만 6년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까? 예,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자친구 단축번호 1번도 선생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네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나상현 선생님 손 들었으니까. 네. 1번은 누굽니까? 애기 아빠입니다. 애기 아빠. 네. 그러면은 호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딱 누르면, 길게 누르면? 이종만. 좀 욕인 것 같네요. 이거 발음을 아주 잘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였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1번 하신 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네네. 그럼 한 몇 년 정도를 1번을 남편으로 하신 거죠? 11년 정도? 11년. 네. 그 다음 아까 손 드신 분? 아, 우리 뒤에 있으시네요. 김미 선생님. 누굽니까? 전 집인데요. 집? 네. 집. 네, 집. 그러면 그 집에 일반 가정집 전화번호요? 저희 집요. 집. 제가 살고 있는 집. 근데 상당히 무섭네요. 저 집이 아니라 빵 이런 데 같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사람들이 다 핸드폰에 1번을 이렇게 단축 번호로 주로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을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소중한 관공서를 합니다. 자주 연락하는 곳. 119 자주 연락합니다. 119 자주 합니다. 그렇죠. 소중한 곳 또는 자주 거는 곳. 저는 사람에게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그리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에게는 멀리 해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나는 올해 들어서 나는 이런 걸 가까이 하고 싶거나 평생을 나는 이런 걸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자기의 소중한 가치, 내가 난 이걸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게 그래도 선명하게 있는 분 손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역시. 소중한 게 있어서 그걸 가까이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명확하게 있다라는 분. 네. 좋습니다. 두 분. 일단 우리 119 선생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십시오. 선생님은 어떤 게 소중합니까, 선생님한테? 제가 이 마음을 잃고 살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마음이요? 예. 근데 제가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의 범위가 타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였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웃음을 이거를 갖다가 같이 강의를 하면서 접목시키면 더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웃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제가 너무 안 웃고 살았던 거예요. 선생님 자신이? 예. 그러다가 웃음을 통해서 입꼬리 내리고 올리는 걸 갖다가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네. 그 듣고 나서 상대방 입꼬리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선생님 입꼬리 내려갔네요. 같은 분에게 한 3번 내지 5번을 갖다가 한 장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나 올리시고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상대방 그분이요? 예.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저도 올린다고 올렸지만은 내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만히 경로를 갖다가 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내 마음이 바깥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올해 2011년도는 제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이 행한 속에서 또 이 강의를 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는가.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다음에 또 아까 손 드신 분 누구시죠? 김유주 선생님. 네. 본인이 어떤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소중한 거, 이게 소중하다라는 거 있는 거. 저는 그냥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해요. 평소에. 근데 작년에는 많이 못 읽어가지고 올해는 책을 많이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책 읽으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글귀들을 읽고 기분이 좀 좋아지고 그런 모티베이션을 많이 받아서 올해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그 좋은 글귀를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참 이런 우리 선생님 하신 내용은 그 소개팅 할 때 취미가 뭐냐고 할 때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우표를 수집합니다라고 했던 제 고3 시절이 생각이 나네요. 진실한 얘기지만 왠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실할 겁니다. 근데 진실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자기만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기 목소리는
요즘에 핸드폰이 하도 성능이 좋아서 핸드폰에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들으면 내 목소리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죠. 그 아닌 것 같은 게 멋져서 아닌 것 같습니까? 구려서 아닌 것 같습니까? 예? 보통은 후자죠. 내 목소리보다, 내가 평상시 생각하는 내 목소리보다 훨씬, 네, 전문 용어로 그 구리다라고 표현하는데 구리게 들리죠. 근데 내 목소리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구리다. 똑같이 구리다. 너 이런지 몰랐냐. 그런데 그 이유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다른 방송에서 사람의 귀에는 뇌이와 외이가 있는데 자기가 말할 때는 보통 이 자기 안쪽에 있는 그 기관에 그 진동을 감지해서 뇌가 목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일단 자기가 말을 하면 바깥으로 이렇게 공기를 진동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상대방은 외의를 통해서 많이 듣는 거죠. 그런데 내가 녹음한 거는 나의 뇌의가 아니라 나의 외의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낀 내 소리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느끼는 소리를 나만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랑 남들이 너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매우 다를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목소리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 표정이거든요. 사람이 표정은 또 내 표정은 누구만 모르겠습니까? 나만 모릅니다. 왜냐하면 난 거울 볼 때는 주로 인상 쓰고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거울 볼 때 이러고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 인상 안 좋은 사람이네. 이러진 않는다고요. 이러고 있다가도 거울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자분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코털 하나씩 딱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예? 자,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리고는 내 표정은 내 건데 누가 많이 봅니까? 상대방이 되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기 표정을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자기의 현재 표정하고 되게 유사하대요. 제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럼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엄마예요. 근데 난 내 표정이 좀 평상시에 어떤가 이렇게 보고 싶으면 100%는 아닌데도 집에 가서 아이들 표정이나 배우자의 표정을 보면 자기의 표정이 얼추 나온다는 얘기죠. 한 분이 이랬습니다. 끔찍해. 네? 그게 100%는 아닐 거예요. 근데 거울은 먼저는 안 웃거든요. 상대방은 거의 다 자기의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거울 앞에 딱 있는데 나는 안 웃었는데 거울이 웃어요. 공포 영화죠. 그렇잖아요. 내가 안 웃었는데 어떻게 거울이 웃겠습니까? 근데 내가 웃으면 거울은 반드시 웃습니다. 사람 관계의 법칙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선생님 아니에요. 제가 웃었는데요. 저희 남편 저 인간은 안 웃어요.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요. 마닐라 화산섬에 구덩이 엄청 깊이 파서. 근데 사람은요 묘하게 끓는 온도가 서로 다르거든요. 누구는 100도에 끓고 누구는 80도에 끓어요. 근데 누구는 150도에 끓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웃고 좀 나중에 웃는 겁니다. 내가 웃고 내 남편이 좀 나중에 웃는 거죠. 저는 청소년 강의하고 어른 강의하면서 특징을 알아냈는데 주로 가장 많이 웃어주는 연령대가 언제일까요? 어릴 때?
그렇죠. 아줌마죠. 아줌마는 사랑에 이제 많이 목말라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웃어주셔요. 그리고 또 삶을 해약한 힘이 있죠. 이제 왜냐하면 그래 인생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살 거 없어. 사람이 웃기면 웃어야지. 무슨 자존심 치리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딱 웃죠. 그리고 젊은 여성들은 제가 강의할 때 좀 잘 안 웃으려고 해요.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좀 해퍼 보일까 봐. 해퍼 보일까봐? 이미 해퍼 보이던데? 왜 그럴까요? 여기 미스. 그 결혼 안 하신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이크. 왜 안 웃는 걸까요? 재미가 없어서. 자, 일단 선생님 이제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재미없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 엄청 재미없고 무서워요. 그 얘기. 저 지금. 새침돌겠고 제일 20대 그렇죠. 잘안 웃었어요. 그렇죠. 뭔가 약간 내가 막 웃겨도 좀 이렇게 도도해 보이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좀 티날까봐. 그러면 이제 못 웃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서로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먼저 웃고 이 사람은 좀 나중에 웃는데 결국은 웃기는 웃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표정 나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떤가 이렇게 보시면 그래 내가 좀 저런 표정이구나. 그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늘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조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요? 교회요? 지금 좀 교인들이 오셨나 보네요. 자, 지금 교회 간다. 그렇죠. 교회도 가고 또 근데 어디 갑니까? 점을 보러 갑니다. 나는 신년에는 뭐 교회나 성당이나 절을 다니지만 그래도 난 뭐 또 어떤 특별한 종교가 없고 나는 좀 그런 거를 한 연초에는 좀 본다라는 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점을 본다. 아니 그 뭐 이렇게 뭐 토종 비결이나 뭐 점이나 이런 세 분. 오케이 좋습니다. 한 번에 얼마 정도를 페이합니까? 3만 원. 이 선생님은? 3만 원. 같은 선생님에게 가시는 거. 같은 선생님이야. 요즘 그쪽 시세를 알겠네요. 선생님들이 한 3만 원 받으시네요. 그렇게 용한 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용한 분은 미니멈 10만 원에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그게 1년에 이제 그쪽 사업이요. 조 단위의 산업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래가 궁금하고 미래가 불안하죠. 그리고 두렵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뭔가 두려운 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쵸? 네. 미래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연애 몇 년 하셨죠? 6년 했습니다. 6년 했는데 결혼하면 정말 연애처럼 이게 재미난 게 계속 갈까? 아니면 혹여나 그런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까, 스님? 전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해주셔서. 그건 왜 그러냐면 연애가 좋을수록 그 두려움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애가 너무 재밌으면 결혼하고 이게 계속 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분을 태우고 이렇게 그때도 포프리쇼였을 겁니다. 아마 이제 같은 방향이어서 옆에 이렇게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앞이 좀 어두워서 워시액을 뿌렸습니다. 워시액이 이렇게 4개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쭉. 근데 그 옆에 탔던 여자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쭉 하니까 그분은 차를 처음 타봤나 봅니다. 이게 워시액이 나오니까 차 안에서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전 두려움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없는 건 아닌데 실제 나를 해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이 두려워서 오히려
차 안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실제 하지 않는 건데 실존하는 게 두려움이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시액은 실제 나온 겁니까? 안 나온 겁니까? 나온 건데 그 워시액이 차 안에 있는 나를 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유리잖아요. 투명하니까 이게 마치 나를 확 이렇게 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를 해칠 수 없는 두려움인데 내가 겁먹어서 차 안에서 움찔 이러다가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래 보십시오. 이러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삶의 대부분의 두려움은 거의 그런 거거든요. 실존하는데 실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겁먹으니까 못 건너는 겁니다. 건널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공중그네 타기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그네를 타던 사람이 옛날 서커스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야죠. 그럼 넘어가려면 자기가 잡고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를 잡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의심이 많은 거예요. 제가 나를 안 잡아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좀 힘이 없는데 나를 온전하게 잡을 수 있을래나? 못 잡을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봉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다가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가고 싶은 곳은 또 있어요. 저쪽 세계로. 그러니까 여기 착지도 안 하고 계속 여기 달려가지고 이렇게 몇십 년 사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놓고 새로운 세계를 찾든지 아니면 차라리 옛날 세계로 돌아가서 살든지. 소망하는 거는 있고 가고 싶은 세계는 있는데 놔야 할 타이밍에 놓지는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될 것을 멀리 하는 게 인간에게 아주 큰 지혜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뭘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뭘 소망하는지.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왜냐? 제가 아는 어떤 한 사장님이 전라도 분이신데요. 식당에 가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저랑 같이 콩나물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거기가 20년 전에 자기 여자친구가 살던 동네에 그 콩나물 국밥집이다 이러면서 막 사투리가 심하신 분이거든요. 교수님, 여기 콩나물 국밥이요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여기는 어떻게? 제가 옛날에요 여자친구가 여기 살았어요. 한 17번째 여자친구가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여기가 엄청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콩나물 국밥집에 먹고 이제 딱 나오는데 차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조미료가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저 사장님의 어머니가 했거든요. 그때는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저분은 조미료 들어간 걸 어떻게 하나? 나는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 누가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잘 아냐면요. 좋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잘 파악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유기농, 농약도 안 쓰고 인공 조미료를 안 쓰고 자연으로 간을 한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은, 즉 좋은 걸 먹어본 사람은 조미료 들어간 음식을 빨리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 가방이 있습니다. 똥.
엄청 유명한 똥이 있습니다. 여자들 들고 다니면 똥. 그 똥도 오리지널이 있고요. 이태원에 가면은 저기 특 A급이 있고요. 동대문에 가면 B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C급은 로고 자체가 아예 다른 게 있습니다. 로고 자체가 아주 LV가 아니라 LK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리지널을 써본 사람이 특 A도 구분하고 B급도 구분하고 완전 작아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삶도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삶의 오리지널을 살아본 사람만이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인간이 결국 놔야 할 게 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잊을 수 없는, 잊고 싶지 않은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삶을 잘 산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네. 어느 날 보면은요, 추억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놓치기 아까운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추억은 하나도 없는 거죠. 돈만 좀 남은 거예요. 돈 한 200억 정도만 남은 거예요. 표정들이 왜들 그러세요? 이거 200억 이하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알바하면 다 벌 수 있잖아요. 추억이 없는 거죠. 어쨌든 삶의 오리지널을 경험해봐야 삶의 이미테이션을 사람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희는 그런 거를 좀 이야기해 주는 걸 어렸을 적부터 조금은 들었어야 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의 아주 중요한 결론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현상에 이르냐면 노출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일본에 지금 방사능 노출이 엄청 이슈하잖아요. 반경 20km, 30km 안에는 30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없을 거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거 완전히 덮는데 100년 걸린답니다. 그리고 물고기 이제 안 먹으려고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농수산물 다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회에 흘러가는 기류가 있거든요. 사회에 그냥 흐르는 뭐가 있습니다. 방사능처럼 떠돌아다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을 딱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그냥 세상의 어떤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유행에. 그렇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느 날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40? 많이? 전 지금 만으로 얘기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깎아보려고.